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노동절인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까지 나쁘다가 오후 들어 차차 옅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5월의 첫날인 오늘 우리 지역에는 밤 늦게부터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비구름이 몰려오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오전까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오후가 되면서 대기 흐름이 원활해지고 보통 수준으로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울진과 영덕에는 건조경보가 내려졌고 포항과 경주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대기가 무척 건조한데요. 이 건조함은 비가 내리면서 해소가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린 가운데 밤 늦게부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7도, 영덕과 포항이 20도, 경주가 2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가 되면서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9도, 독도 16도입니다. 동해상에도 오후가 되면서 차츰 흐려지겠고 동해 남부 해상에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오늘 밤 늦게부터 시작된 비는 목요일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이후에는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이다가 일요일에 다시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북 동해안도 북방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후보들이 어제 포항에서 동해선 열차를 타고 영덕에 모여 관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차 타고 베를린으로 가자!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후보들이 포항에서 베를린으로 가는 가상의 승차권을 들고 영덕행 열차에 올랐습니다.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동해선 철도를 연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를 선거 전략에 반영해 지역 민심을 파고들겠다는 겁니다. 신성장 동력을 갖고 새로운 북방의 전진 기지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경북의 미래를 위해 좋은 길이고 또 올바른 길이고 최선의 길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년 전 러시아 유연탄을 북한 나진에서 포항으로 운송했던 이른바 핫산 프로젝트 복원과 동해안 고속도로의 최대 난제인 영일만대교 건설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이번에 남북 경제 교류가 활성화되는 이 시점에 오랜 우리 포항 시민의 염원인 영일만대교를 반드시 한번 해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민주당 후보들은 바다가 보이는 영덕 강구항에 모여 집권 여당의 힘만이 북방 경제협력의 전진기지를 건설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동해선 철도 가운데 영덕 삼척 구간은 당초 오는 2020년 완공 예정이지만 정부의 SOC 예산 삭감으로 현재로서는 기간 내 완공은 불투명합니다. 영일만 대교도 1조 5천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사업비 조달이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민주당 후보들이 제시한 대로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현안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4.27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에 발맞춰 경상북도도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합니다.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동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 방침에 따라 동해선 영덕 삼척 구간과 포항 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에 예산을 집중하고 영덕 삼척 간 동해 고속도로 연장도 추진합니다. 또 낮은 하산 프로젝트를 재개하고 포항 영일만한 국제 여객부두를 조성해 환동의 크루즈 상품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포항을 출발해 금강산과 백두산을 오갈 수 있는 항만 루트를 개척하고 관련 관광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성공적인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경북교육감 후보들이 환영 논평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진보 후보인 이창규 후보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북교육을 평화통일의 요람으로 만들겠다며 평화통일 교류 활성화 조례제정과 북한으로의 수학여행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보수 후보인 임종식 후보도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남북교육 교류 협력을 위한 조례제정과 북한 학생의 경주 수학여행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장규열 후보도 기존의 경쟁에 치우쳤던 경북의 교육을 개선해 이번 남북회담을 계기로 상생과 화합, 조화와 협력을 가르치는 기회로 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지열발전이 포항지진에 영향을 줬다는 내용의 논문이 세계적인 학술지에 실리면서 유발지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지열발전소를 추진한 만큼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려대와 부산대 연구진은 2016년부터 시작된 지열발전소의 물 주입이 포항에서 규모 5.4 지진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임을 입증했다고 사이언스 최신호에 발표했습니다. 과거 지진은 땅속 10에서 20km에서 발생했는데 포항 지진은 지열발전소 파이프가 지나는 깊이와 비슷한 4.5km 지점에서 발생했고 발생 시점도 물 주입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는 시기하고 물을 주입한 시기가 일치하느냐. 그게 맞아요, 여기는. 지역민들은 놀라움과 함께 정부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황당하죠. 그런 일로 이래가지고 피해가 났으니 지진 났다는 게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일 아닙니까? 포항시도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포항상위 등 사회단체들과 지열발전소 폐쇄와 법적 대응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와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 의회도 피해 보상과 지열발전소 완전 폐쇄를 위한 대정부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 조사가 이제 막 시작된 단계여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파라미터를 측정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정량적으로 이것이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그런 과정을. 또 활성 단층에 의해 포항 강진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인한 거다라는 걸로만 몰아갈 경우에 우리가 지진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재난 대비 측면에서는 상당히 협소해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포항 지진의 원인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경주시장 공천 배제에 반발해온 최양식 현 경주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무소속으로 3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시장은 자유한국당이 아무런 반성 없이 분열과 보신에 빠져 있다며 어느 정당에도 소속되지 않는 시민 후보로 출마해 평가받겠다며 당선이 되면 관광객 확충과 신농업 혁신 사업 등 추진해온 현안 사업들을 잘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시장은 무소속 박병훈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교감과 접촉이 있었다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창균 포항시장 예비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사람이 살러오는 포항을 만들겠다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창균 후보는 포항은 도시재생 차원을 넘어 도시 회복을 해야 한다며 경제학 박사의 전문성을 살려 도시와 농어촌이 동반 성장하는 100만 도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포항이 지진을 극복해 경제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패 보수를 심판하고 개혁 보수 정당인 바른미래당을 선택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역사적인 4.27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에 발맞춰 대구시도 대북교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남북이 국제 보상 운동을 함께 연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북한 도시와 자매 도시를 체결하는 방안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 보상 운동은 일본에 진 빚을 갚자며 1907년 대구를 중심으로 시작했습니다. 당시 전 국민의 25%가 이 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북한에도 관련 자료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중근 의사가 서북지역 국채보상운동 지부장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당시 신문을 보면 평안도와 황해도, 함경도에서도 여성단체들까지 조직하면서 국채보상운동이 활발히 진행됐습니다. 대구시는 북한에 남아있는 관련 자료를 찾고 남북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역사를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야말로 가장 쉬운 방식이기도 하고 또 가장 좋은 방식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역사와 관련해서는 남북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대구시는 장기적으로 북한의 도시와 자매 결연 방식으로 교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2년 전쯤 추진하다 무산된 개성을 1순위로 대구와 상대적으로 가까운 라성과 청진, 함흥과 원산 등과 함께 중국과 가까워 경제적으로 유리한 신의주와 남포도 유력한 후보로 꼽힙니다. 정치적인 아니면 국가 간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지방 간의 교류 협력이 굉장히 통일에 큰 역할을 준다고 보고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어떤 교류 협력 분야를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구시는 50억 원 정도 모아놓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할 문화교류 방식을 찾는 한편 남북교류협력위원회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경주대학교 교수 9명은 경주대의 사학비리가 심각한 상태라며 신속한 임시이사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대학 민주화를 염원하는 경주대 교수협의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2월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총장 임금 과다 지급과 입학 홍보비 부당 집행 등의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다며 임시이사 파견과 검찰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또 학교 측은 재정 적자 해결을 위해 소유 토지를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의 공영형 사립대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경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안상섭, 김정수 후보가 지난 28일 자체 토론을 통해 안상섭 후보로 단일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후보의 단일화로 경북교육감 선거의 보수 후보 단일화 논의는 안상섭, 임종식, 이경희 3자 구도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여운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기애애한 만찬장 분위기가 연일 화제인데요. 특히 두 정상 뒤편에 백령도 그림이 만찬 장면마다 등장하는데 안동에서 활동 중인 신태수 화백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홍석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만찬장 분위기를 스스럼 없이 즐기는 두 정상 뒤로 푸른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백령도와 북한 황해도 사이의 좁은 바다를 묘사한 두무진에서 장산곳입니다. 남과 북의 해안포가 10km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일촉즉발의 바다. 그러나 가로 4m 대형 화폭의 백령도 앞바다는 어느 때보다 화기애애했던 남과 북 두 정상을 포근하게 감쌌습니다. 북한과 마주한 서해 최전방 백령도에서 분쟁의 상징이었던 서해를 평화의 보금자리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로 선정했습니다. 이 작품은 2014년 인천과 안동의 서해 5도 특별전에 선보인 신태수 화백의 수묵 담채화입니다. 안동을 비롯해 경북에서 주로 활동하던 신화백이 서해 끝 백령도와 인연을 맺은 건 지난 2013년. 눈앞이 북한 땅이지만 정작 육지에 닿으려면 4시간 넘게 배를 타야 하는 모순적인 시공간에 끌렸습니다. 1년 넘게 섬에 상주한 신화백은 남북을 자유롭게 가로지르는 백령도 바닷길의 사계절을 100여 점 넘게 그렸습니다. 우리 땅과 북한 땅을 동시에 한 화면에 그려들어요. 어차피 우리 남과 북은 지금은 분리되어 있지만은 안 할 수밖에 없다. 되도록이면은 현실감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죠. 분쟁의 바다에서 길어올린 희망의 그림이 새로운 남북 관계를 시작하는 역사적인 장면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동해안에서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명태가 울릉도 근해에서 잇따라 잡히고 있습니다. 그제 오전 울릉도 북면 앞바다에서 몸길이 61cm짜리 명태 한 마리가 잡혔는데 지난 2월과 이달 초 독도와 강원도 앞바다에서 자연산 명태가 잇따라 그물에 걸렸습니다. 명태는 2000년 이후 자취를 감춰 해양수산부가 어자원 복원 사업을 펴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김유신 장군의 고택으로 알려진 경주 제매정지에서 출토된 비닐 갑옷을 고증을 거쳐 재현했습니다. 경주시는 제매정지에서 나온 갑옷 철판 1000여 장으로 몸통을 재현하고 내년에는 동궁과 월지에서 나온 투구를 추가해 통일 신라시대 갑옷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출토된 갑옷 가운데 통일 신라 갑옷은 동궁과 월제에서 출토된 청동 갑옷 조각과 제매정지 몸통 갑옷뿐입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옵니다만 선거판에서 대구시장 선거 전에 자유한국당 권영진 후보 얼굴을 봤다는 사람이 드뭅니다. 경선을 통과하자마자 예비후보를 사퇴해
대구시장 선거가 마치 끝나기라도 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지난달 9일 권영진 시장은 한국당 후보로 확정되자마자 예비 후보를 사퇴했습니다. 선거사무소는 문을 닫았고 선거운동을 일체 중단했습니다. 시정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각종 행사를 통해 유권자를 만나고 정책을 발표하는 현직 프리미엄이 예비 후보 신분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지방선거에 나오는 후보자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별로 아는 게 없거든요. 어떤 식으로든지 자신의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많이 노출시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비교할 수 없이 큰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선거를 앞두고 여러 단체에서 추진한 후보 토론회도 권 시장 측이 거부하면서 모두 무산됐습니다. 인지도에서 크게 앞서는 상황에서 다른 후보들과 맞대결로 이슈를 만들지 않으려는 몸살이기 전략입니다. 법정으로 정해진 그리고 유권자들이 원하는 그런 후보자 토론회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컸고요. 유권자들 입장에 볼 때는 현직 시정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죠. 법적이고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유분리를 따져가며 예비 후보와 현직을 오가는 현직 단체장의 행보에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은 그만큼 줄어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5월의 첫날인 오늘 우리 지역에는 밤 늦게부터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비구름이 몰려오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오전까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오후가 되면서 대기 흐름이 원활해지고 보통 수준으로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울진과 영덕에는 건조 경보가 내려졌고 포항과 경주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대기가 무척 건조한데요. 이 건조함은 비가 내리면서 해소가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린 가운데 밤 늦게부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7도, 영덕과 포항이 20도, 경주가 2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가 되면서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9도, 독도 16도입니다. 동해상에도 오후가 되면서 차츰 흐려지겠고 동해 남부 해상에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오늘 밤 늦게부터 시작된 비는 목요일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이후에는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이다가 일요일에 다시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